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캐런 베셀리 시장이 저희 라디오 서울을 방문하고 미주 한인사회와의 결속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노숙자, 치안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시정부의 한인 인재 채용을 통해서 한인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폭력 범죄는 전년 대비 6.1%가 증가했고 강도 범죄는 무려 10.2%나 상승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범죄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업소 내 절도 그리고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은 늘어났습니다. 세계 한상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10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한상대회 준비 상황을 알리고 로컬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실시됐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가 종료되면서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카운티 정부가 보호 방안을 추진합니다.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4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합니다. 헐리우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인 비프가 에미상 11개 부문 13개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인 배우인 스티브 연이 나무주연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노동부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0.1%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최소폭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마감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잇따라 중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양국이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의 방중 역시 논의 중이라고 중국 상무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오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국 정상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총격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일리노이 고속도로에서는 대륙 횡단 고속버스인 그레이하운드가 트랙터 트레일러 3대를 들이받아 최소 3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논의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023년 메이저리그 개막전인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경기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아직은 할 일이 남았다면서 다음 시즌 코트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큰 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7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기온 8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LA 헐리우드 이 인근에 살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서 영화를 찍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또 유명한 배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TV에서 몇 번씩 봤던 배우들을 길에서 마주치는 경우 심심치 않게 있죠. 그리고 또 영화 촬영한다고 길을 다 막아놔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헐리우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이 4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춰서 헐리우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배우 조합에 따르면 배우 16만 명이 소속된 이 단체는 현재 넷플릭스와 디즈니, 디스커버리 워너 등 대형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TV 제작자 연맹과 막판 고용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배우 조합은 지난달 7일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98%의 찬성표를 얻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곧바로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조합은 앞서 파업에 돌입한 작가조합과 마찬가지로 스트리밍 시대 도래에 따른 재상영분 배급 문제와 기본급 인상,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권리 보장 등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들은 출연 작품의 지식재산권이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업체에 넘어가면서 시청자들이 작품을 볼 때마다 작가, 감독, 배우들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재상영 분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또 앞으로 자기 외모나 목소리가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방지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우조합이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1980년 이후 43년 만의 파업입니다. 또 먼저 파업에 들어간 작가조합과 동반 파업이 이뤄지면 헐리우드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조합의 동반 파업은 1960년 이후 63년 만입니다. 이미 작가조합이 지난 5월 2일부터 파업을 벌여서 헐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진행 중인 상당수 작품 제작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배우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 16만 명이 촬영 현장에 나오지 않게 되면 헐리우드 스튜디오는 마비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마비될 경우 헐리우드 스튜디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당장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 패스트푸드 업계 조동 노동자들이 오늘 하루 파업과 시위에 돌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맥도날드 같은 주요 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고물가 시대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는 인력 충원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업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 노동자들이 작업 중 부상을 입을 경우 법적인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캘리포니아 의회에 관한 법 상정과 통과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패스트업계 부상 노동자 보호법이 아직 소위원회 계류 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길거리 시위는 오전 11시 LA 다운타운 인근인 빅셀과 3가 교차로인 LA 상공회의소 건물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오후 3시에는 보일 하이츠에 위치한 맥도날드, 그리고 오후 5시에는 한인타운 3가와 램파트 인근의 한 몰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최근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정부가 퇴거 소송에 휘말린 세입자들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해주는 세입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와 퇴거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 보통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건물주 측에서는 퇴거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지만 세입자 측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재정적인 형편이 안 돼서 변호사 없이 퇴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 종료로 퇴거 소송에 휘말린 세입자들에게 정부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11일 모임에서 결정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LA 카운티 직할지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에서 인컴 레벨 등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차차 수혜 대상을 LA 카운티 전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LA시는 수혜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LA시는 시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세입자를 돕는 보호조항을 현재 마련 중이기 때문입니다. 11일 미팅에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일단 앞으로 10개월 내에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퇴거 소송이 진행될 때 옳고 그름을 떠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전문 지식 부족으로 불리해져서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시 등 전국의 10여 개 로컬 정부가 이미 유사한 조례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LA 카운티에서 진행된 퇴거 소송 케이스 4,200건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 중에 97%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건물주는 12%였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세입자들은 이번 조처를 환영했지만 건물주 측에서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LA론의 아파트 건물주 연합은 퇴거 소송 대부분이 미납된 렌트비 때문에 벌어지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정에서 싸워도 결국 퇴거를 면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건물주 연합의 입장입니다. 로컬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제공해주면 이로 인해 퇴거 소송이 늘어지게 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결국 건물주가 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건물주의 법정 비용만 늘어나고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는 데는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퇴거 소송 중인 세입자들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대신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LA 카운티의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행 첫 해에 2,2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세계 한상대회 조직위원회가 어제 오는 10월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 준비 상황을 알리고 로컬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일 타운랩 옥스포드 팔리스 호텔에서 세계 한상 조직위가 간담회를 열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한상대회는 재외동포청이 주무부처로서 추진하는 첫 해외 사업으로 이번 한상대회를 통해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상대회가 최초로 미주에서 열리는 만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업과 기업, 정부기관과 직접적인 매치 프로그램 등 기업과 바이어 간의 매칭을 진행할 예정으로 사전 심의와 온라인 매칭 포털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미주 정부기관과 연계 가능한 사업 영역을 조사해 바이어와 기업들이 현장에서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상무부, 중소기업청, 서비스국을 비롯해 9개의 미주 정부기관들이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 한상대회가 그전 대회들에 비해서 규모가 커져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만큼 미주 시장의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병구 21차 세계 한상대회 조직위원장입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아주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미국이 워낙에 시장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와서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 내지는 그 수출 확장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이전의 한상대회들의 경우 개최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중심적으로 소개되었는데 올해는 한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주 내 많은 기업들까지 참여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노상일 21차 세계 한상대회 운영본부장입니다. 오늘 행사는 로컬 기업들을 좀 많이 참여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로컬 기업들이 참여를 원한다 그러면 저희 상공회의소나 그 한상 조직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400개에서 800개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세계 한상대회는 올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기업 전시는 13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11일은 환경기술, 데이터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소개되고 12일은 무역, 운송, 이커머스 산업에서 13일은 의료, 뷰티, 웰빙 산업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인 14일은 문화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상대회 참석을 희망하는 한이들은 웹사이트 www.wkbc에 방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재외공간 방문 없이 집에서 각종 민원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오렌지 카운티 등 순회 영사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한국 국적자면 재외공간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정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민원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본인 확인 수단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기관 웹사이트 전자민원,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등 한국의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지 못했던 불편을 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걱정 끄세요. 믿음직한 켈코보험이 있습니다. 켈코보험 제공으로 7월 1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늘 어제만큼 맑고 덥습니다. 대부분적 낮 최고 기온 예년기온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평균 기온보다 무려 15도가량이나 높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과 토요일 낮 기온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불볕더위 기세는 이번 주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초에는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오늘 LA의 자외선 지수는 1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약 4분 동안 햇볕에 노출되면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자외선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최대한 가리는 옷을 입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덧발라 주실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1도, 67도, 해안 지역은 74도, 61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적으로 장맛비 이어집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5도, 낮 최고 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를 방문하고 미주 한인사회와의 결속을 다짐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시 전역에서 노숙자 및 치안 불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시정부의 한인 인재 채용을 통해 한인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현재 LA 시장의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있는 노숙자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한인타운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 행정부는 한인타운을 포함해 LA의 노숙자 텐트촌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미 적지 않은 노숙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 이 같은 노력은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인 의류업계가 밀집해 있는 다운타운 지역도 언급하면서 2주 전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노숙자 문제를 위해 특별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스키드로우는 워낙 노숙자 인구도 많고 상황이 심각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시정부의 한인 인력 채용을 통해 한인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한인사회에 많은 이들이 지지하고 있는 LA 경찰국 인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LAPD 인력 채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과 흑인 경관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취임한 지 7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방문해서 라디오 서울 방문이 지난 30여 년 동안 LA를 비롯해 미주 한인사회에 길잡이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계속해서 한인사회와 LA 주류 사회를 잇는 커뮤니티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입니다. Hi, I'm Mayor Karen Bass, and I'm very glad to be here and want to congratulate Radio Seoul for all of the work that you do in Koreatown, but all over the area. Message for Korean American listeners is my administration is hiring. There are jobs. We want to make sure that we are inclusive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every aspect, whether that's voluntary, on staff, but we want your voices to be incorporated into the heart of our administration. 들으신 대로 한인들에게 LA 시정부가 활짝 문이 열려 있다며 시정부에서 일하거나 봉사하고 싶은 한인들은 언제든지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데피티가 여성을 향해 주먹질을 한 행위로 연방수사국 FBI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발생한 여성 상대 폭력 관련해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FBI도 가세에 함께 조사를 하게 됐다고 밝힌 것입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FBI가 이 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에 합류한다고 전하면서 1년 전 발생했던 폭력 모습이 담긴 영상도 전격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차량을 세운 LA 카운티 셰리프국 요원들이 여성을 상대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당시 여성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경관들에게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사정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한쪽에 있던 한 경관이 나서서 이 여성을 향해 주먹을 쥐고 두 차례 강하게 가격한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차량을 세운 것은 한밤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남성이 운전 중이던 이 차량 안에는 4명의 여성들이 타고 있었고 4명 가운데 3명의 여성들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던 남성은 음주운전 혐의를 비롯해 아동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한 혐의와 면허정지 상태, 운전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아이를 뺏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상황이 맞춰졌습니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국 국장은 며칠 전 이 영상을 보고 이 일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해당 경관은 직무 정지시켰고 영상을 곧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캐런 베스 시장이 공개 비난했습니다. 어제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 갓난 아이를 안은 엄마를 셰리프 요원이 주먹으로 2번이나 가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갓난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를 때린 것은 명백한 폭력이라며 경찰의 직무 수행을 과도하게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공개를 결정한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국장의 이 셰리프 국장의 적절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올 상반기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범죄가 소폭 줄었으나 업소 내 절도와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은 늘어났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조사에 따르면 7월 1일까지 신고된 강력범죄가 모두 8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폭행 사건은 555건이 발생해서 지난해보다 7.4% 늘었고 재산 관련 범죄는 3,400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2.2% 줄었습니다. 하지만 업소 내 절도 사건은 9%가 늘고 차량 내 물품 절도도 847건이 발생해서 무려 12.9%가 늘어났습니다. 올 상반기 올림픽 경찰서에 체포된 범죄 용의자는 지난해보다 26%가 늘어나서 모두 1,6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가 한인을 포함한 미국 내 아시아계 주민들의 알츠하이머 연구 프로젝트에 4,050만 달러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아시안 코호트 개발을 위한 이 프로젝트에는 펜실베니아 의대와 북미 지역 15개 학술 의료센터가 참여합니다. 한인 보스턴 의대의 정경화 박사가 주요 연구진에 포함됐고 헐리우드 차병원의 최첨단 안과 연구센터 서던 캘리포니아 아이 인스티튜트가 한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15개 학술 의료센터 중 하나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술 의료센터는 아시아계 알츠하이머병 임상 시험을 위해 인지장애가 있거나 또는 없는 60세 이상의 한인, 중국계, 베트남계를 우선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를 주도하는 펜실베니아 의대 연구팀의 왕리산 박사는 알츠하이머는 21세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아시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소수계이지만 알츠하이머병 연구에 관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연구를 통해 아시안들에게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진단, 치료의 개발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스트리밍 등을 통한 음악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K-팝이 세계 음악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시장 분석업체인 루미네이트가 발표한 2023년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음원 스트리밍 횟수가 석 달 만에 1조 건을 돌파했고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작년보다도 한 달 더 빨리 달성한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전 세계에서 비영어권 음악의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특히 라틴 음악과 K-팝 장르의 경우 전례 없는 판매량과 스트리밍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청취자 40%는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된 음악을 들었고 69%가 미국의 지역 출신 아티스트의 음악을 듣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상위 만 곡의 언어를 보면 영어, 스페인어 이어서 한국어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전체 음악 언어 순위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 순으로서 나타났고 K-팝은 미국 외 여러 지역에서도 주로 스트리밍되는 장르로 분류됐습니다.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 비프, 소고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성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비프란 드라마 보셨습니까? 미국 TV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발표한 제75회 에미상 후보 목록에 이 비프의 주연 배우 스티브 연이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것을 비롯해 총 11개 부문 13개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넷플릭스 10부작 드라마인 비프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이성진 감독과 제작 극본을 맡았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한국에서도 관심을 크게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번 에미상 후보로 가장 많이 지명된 작품은 HBO Max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석세션입니다. 총 27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8일 LA 피콕 티어터에서 열리고 팍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 남서부 고속도로 램프에서 대륙 횡단 고속버스 그레이하운드가 트랙터 트레일러 3대를 들이받아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1시 55분경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 경계에 있는 메디슨 카운티의 7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경찰은 그레이하운드 버스가 휴게소에 들리기 위해서 램프를 빠져나가다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트럭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버스는 측면이 뜯겨나가고 지붕이 부서지는 등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버스 운전기사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지도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네시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총격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인근 캠벨 클리닉 진료실에서 중견 정형외과 전문의 벤자민 모크 박사가 환자 레리 피킨스가 쏜 총에 맞아 숨진 것입니다. 지역 경찰은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총격은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병원 안에 여러 명의 환자와 직원이 있었지만 모크 박사 외에 다른 피해자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킨스는 범행 5분 만에 경찰에 체포돼 1급 살인 및 가중 폭행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보석금 12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습니다. 체포 당시 권총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NBC 방송은 모크 박사가 멤피스 매거진에 실린 2023 최고의 의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라며 환자 700여 명으로부터 별점 4.9점 평점을 받는 명망 있는 의사였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가팔라지고 있던 지표가 어제에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죠.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노동부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보다 0.1%, 전년 동월보다 0.1%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지난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에 최소폭입니다. 또 지난 5월 0.9%보다 상승폭을 크게 축소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들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부분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매 물가 빠른 둔화 속도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최우선 초점을 맞췄던 연방준비제도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단 7월 금리 인상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7월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가 인상 여부를 놓고서는 불필요할 것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입장은 좀 다르죠. 좀 신중히 관찰하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금리 동결할 때는 올해 안에 두서너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추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 7월에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에 따른 임금 상승세가 인플레이션을 고착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둔화됐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거의 한계 수준을 이루고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3% 올라 상승세 속도가 둔화됐지만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비용은 4.7%와 7.7%나 상승하면서 전체 식료품 물가는 5.7% 올랐습니다. 퍼듀대 농업경제학과 석좌 교수는 전반적으로 식료품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식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티핑 포인트로 몰고 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퍼듀대 소비자식품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가구의 식량 불안정, 즉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는 상태의 비율이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17%에 달했습니다. 2개월 전 14%에서 이렇게 증가한 것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된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식료품 구입에 주당 평균 $120, 그리고 외식 비용에는 $70를 지출하고 있는데 연소득 5만에서 10만 달러의 중산층과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 가구는 이미 식품 구입과 외식비에서 $10씩 정도를 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컨텐츠 기업 월트 디즈니의 밥 아이거 CEO의 임기가 2026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지금 월트 디즈니의 모든 컨텐츠들이 예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상보다 적은 소득, 수익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CEO의 임기는 연장됐습니다. 디즈니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아이거 CEO와의 계약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임기 연장으로 회사의 혁신 시도에 연속성을 부여하고 후임 CEO 승계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이사회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작은 마을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발사대가 들어섰습니다. 지역 경제와 생태 환경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텍사스주의 작은 마을에서 스페이스X의 첫 시험 비행이 있었는데 우주선이 폭발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폭발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모래먼지와 발사대의 콘크리트 및 로켓 잔해들은 아직도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생물학자들은 발사시설 인근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다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합니다. 반면 마을 경제는 호황입니다. 한 술집은 스페이스X 직원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매출이 늘었습니다. We had a lot of regulars that were coming in every day and really supportive of it. 몇몇 환경단체들은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를 승인한 미국 연방항공청을 고소했습니다. 집값이 오르자 세금을 감당 못한 일부 주민들은 집을 팔아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미국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아세안 외교 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BS입니다. 북한이 지난 4월에 이어 어제 또다시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하자 미국은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보다 대량 살상 무기를 우선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t demonstrates that the DPRK continues to prioritize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l-being of its people.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아직 외교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안보 포럼을 진행 중인 아세안 외교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긴장 완화 조치와 당사국의 평화적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도 참석 중이어서 두 사람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눌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주제로 한국 시각 내일 새벽 긴급 회의를 엽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대표단은 미 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지구촌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박미 대표단에게 이번 미사일이 비행 시간이 길고 고체 연료를 사용한 점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장기적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나토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서방 세계의 이런 움직임에 러시아는 제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면서 막말 수준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나토 회의로 만난 주요 7개국 정상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강력한 지지를 약속합니다. 러시아 재침략을 대비해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사적, 경제적 지원까지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자간 국제협의체를 만들어 안전보장 의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help Ukraine build a strong, capable defense across land, air, and sea, from which we'll be a force of stability in the region and deter against any and all threats. 앞서 나토 가입에 대한 일정표를 확답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했던 젤렌스키 대통령도 안보 보장 방안이 마련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방 세계의 신속한 추가 무기 지원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는 여유 있는 태도로 나토 사무총장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How quickly do you expect NATO nations to be able to provide the F-16s that President Zelensky has been requesting? About F-16, it's also to me. You addressed me a question, or to you? F-16. No. Answer, please. 반대 진영의 결속을 바라보는 러시아는 노골적으로 확전을 언급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서방이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난해 전쟁을 일으킨 뒤 전투기로 위협 비행을 해온 러시아는 나토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 노르웨이 군용기와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등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났습니다. 이로써 블링컨 장관의 지난달 방중을 계기로 지난 6월 베이징에서 만난 두 사람은 24일 만에 재회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건강 이상으로 인해 왕 위원이 대타로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블링컨 장관과 왕이 위원이 다시 마주하게 된 겁니다. 블링컨과 왕이는 최근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면서 안정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중 관계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프리고진 반란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양자 회동을 갖고 미국 일강 체제를 흔들기 위한 양국 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 계기에 양자 회담을 갖고 세계 다극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왕 의원은 100년 만에 국면 변화에 직면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피차 정당한 이익을 견고하게 수호하고 화목하게 공존하는 협력과 윈윈의 길을 걸으며 함께 세계 다극화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세계 다극화의 과정을 추동하고 일체의 강권과 패권에 반대하며 중국과 공동으로 아세안의 중심적 위치를 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지속 의지를 밝힘으로써 양측이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동남부 해안에 접근해 있는 공산국가 쿠바에 러시아 해군의 함정이 정박 중입니다. 러시아 해군 훈련함 페레코프는 쿠바 측이 준비한 환영 대포 폭음 속에 쿠바 아바나항에 입항했습니다. 페레코프함은 쿠바에 정박하는 동안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인데 쿠바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 선박에 탑승해볼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최근 수년간 러시아 군함의 쿠바 공식 방문은 없었다면서
이번 입항은 소련이 붕괴의 여파로 쿠바 경제가 거의 파탄날 뻔했던 그 이후 양국이 냉전 시절의 동맹관계를 복원시키고 있는 또 다른 징후다라고 짚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해왔지만 쿠바는 오히려 갈수록 러시아를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 국경을 향해 확장해가는 것을 비난하고 거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비난하는가 하면 쿠바에서 러시아와 협력,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고위급 대표단을 교환한 양국은 이달 초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무역 포럼에서 관광업, 농업과 에너지에 이르는 분야를 포괄하는 협정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2024년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 많으시죠. 개막전을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 아무래도 김하성 선수가 있기도 하고 또 LA 다저스 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 미국 외에서도 이 멕시코, 일본, 호주, 런던 이런 데서 경기가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국제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메이저리그 구단은 개막전을 발표한 이후 보도자료, LA 다저스는 구단 보도자료를 따로 내고 이번 서울 시리즈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역대 4명의 한국 출신 선수가 다저블루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소개하면서 박찬호, 최희섭, 서재응, 류현진 이런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찬호, 류현진은 다저스 소속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하기도 했고 김병현, 추신수를 합쳐서 올스타전에 나간 코리안 빅리거는 딱 4명뿐이다 라고 다저스는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샌디에고 구단은 공식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김하성 선수 인터뷰, 김하성 선수가 태극기를 둘러매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LA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내년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경기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처음으로 김하성 선수 역시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축구장에 잔디를 뜯어내며 만들어진 야구장. 지난달 축구종가 영국에서 펼쳐진 메이저리그 경기에는 5만 4천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You know, the traveling is maybe the hard thing for the families, but it's also great experiences that you'll never forget, and this is definitely one of those. 이렇듯 야구의 세계화를 내세우며 미국 국경을 넘어 정규리그 경기를 펼치는 메이저리그 월드 투어가 내년에는 서울에서 열립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내년 3월 20일과 21일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정규리그 개막전 2경기를 서울에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경기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일본에 이어 2번째입니다. 김하성이 주전 내야수로 활약 중인 샌디에이고는 한국은 대단한 야구의 나라라고 크게 반기며 공식 SNS에 김하성의 인터뷰 영상을 올렸습니다. 샌디에고 유니폼을 입고 한국에서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파드레스 팬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3월의 쌀쌀한 날씨를 고려할 때 장소는 고척돔이 유력합니다. LA 에인절스의 슈퍼스타 오타니가 올 시즌 후 FA 선수로 LA 다저스로 이적한다면 김하성과 오타니의 대결로 서울 투어가 더욱 흥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호솔지입니다. 덴마크 리그로 떠난 한국 국가대표 공격수인 조규성 선수가 팀을 옮기고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포드로 이적한 김지수도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하면서 비공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YTN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밝은 모습으로 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월드컵에서 인상적인 골을 넣었던 조규성 선수를 소개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던 미트윌란의 공식 SNS는 조규성이 환하게 웃으며 러닝머신에서 뛰는 영상과 그라운드에서 동료들과 함께 미니게임을 소화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미트윌란은 오는 22일 정규리그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많은 팬분들 덕분에 이렇게 좀 좋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랜트포드로 이적한 수비수 김지수 선수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비공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김지수는 36번을 달고 후반에 교체로 들어가 헤더로 여러 차례 좋은 수비를 보였지만 팀은 후반에 한 골을 내주며 1대1로 비겼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랜트포드와 덴마크 미투빌라는 구단주가 같습니다. 랭킹 1위 알카라스가 6위 루네를 3대0으로 꺾고 생애 처음으로 윈블던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알카라스가 메드베데프를 이기면 테니스 팬들이 기대하는 조코비치와의 세기의 결승전이 성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2023년 7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페뇨 소시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의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